쌤, 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오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할까요? 빨리 사셔야죠. 아, 진짜요? 지금 10월 15일 날 규제가 있었죠.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요, 규제 이후에 확연하게 거래량이 줄어든 건 맞아요. 그런데 가격은 절대 안 빠지고 있죠. 지금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다 오르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주춤하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붙잡아야 하는 시장이에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 투자해야 한다라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소액이신 분들이 막상 임장을 나가고 계산을 해보면 소액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 구조 때문에 멈춰 서버린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그 계산을 끝까지 해보시면요, 의외로 결론은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보람의 SK뷰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이 아파트를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시죠. 네. 계산하기 전에 긴급 공지 드립니다. 저희가 재개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오프라인 특성상 많은 분들 못 모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특강을 지금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 문의 전화가 들어와서 저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 모시기 위해 온라인으로 재개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그 첫 번째가 수급입니다. 우리 경제학을 배우지 않으셨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시장의 가격은 뭘로 결정이 돼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요, 수급입니다. 근데 서울 공급 데이터를 보시면요, 26년부터 최소 4년 동안은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게 그냥 부족한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최근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급 절벽 구간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규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국 이 수급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장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임대차 입법까지 다주택자로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요, 다주택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고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에요. 다주택자가 있으면요, 급매물이 있습니다. 급매가 있으면 가격이 빠져요. 그런데 실수요자는요, 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렵게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저렴하게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급매가 없으면요, 가격이 빠지기 어렵습니다. 누구만 마음이 급해질까요? 매수자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럼 호가에 올려놓은 가격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매수를 하겠죠. 그럼 그 가격이 또 실거래가 되고 시세가 재고요, 호가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동성 문제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채를 찍어내면서 통화량을 급증시키고 있어요. 지금 12월 기준으로 4,430조가 풀렸는데 이 증가량은요, 현재 미국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요. 지금 빠지지 않고 있죠.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주요 국가 통화를 보시면 그 중에서 원화 가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정부는요, 내년 예산 728조로 늘렸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통화량은요, 더 급등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원화의 가치는, 우리 현금의 가치는 빠지는 겁니다. 수급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아파트 증가의 일부 원인은 이 유동성 증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변수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년 후에는 11억 아파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요, 떨어질 만한 이유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여기가 보람의 SK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요, 현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영등포구는요, 서울에서 굳이 급지를 나눈다라고 하면요, 5급지 중에 3급지에 해당합니다. 딱 중간 정도입니다. 이 아파트가요, 1546세대, 그래도 대단지 아파트고요, 5년 전에 입주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5분 거리에 보람의 역이 있습니다. 보람의 역은요, 신림선과 7호선이 지나가거든요. 그럼 강남, 여의도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괜찮죠. 다만 여기 학군이 막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보람의 SK뷰 바로 옆에 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품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24평형 아파트에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아파트가 5년 전에 입주 당시에 분양가가 5억대였습니다. 근데 한참 우리 부동산 상승기에 22년에 13억 8천까지 거래가 되다가 23년도에는 9억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됐죠.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 10월 15일 규제 바로 전에 16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용 5구는요 지금 매물 자체가 없어요. 매물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제는 16억 이하로는 거래가 안 되겠죠. 서울 5급지 중에 상급지에 해당하는 영등포구도요 전용 84가 아니라 전용 5구가 이제 16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16억짜리 아파트를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요 이제는 갭 투자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되죠.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도 지정이 됐지만 이 아파트는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이 있으면 안 돼요. 무주택자이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우리 소액이신 분들이 지금 당장 입주하지 못하더라도 전세 끼고 어쨌든 투자를 하셨는데 이런 투자는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본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16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해서 들어오려고 하면요 우리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출은 또 규제 지역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6억 4천 대출밖에 안 되죠. 근데 이조차도요 16억이잖아요. 네.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맥스가 4억입니다. 와, 그럼 12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신용대출 뭐 활용한다라고 하면 뭐 최대 5억까지는 대출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내 현금, 세금 제외하더라도요 11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대출도요 5억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DSR을 보기 때문에 자기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봉이 최소 8천은 돼야 5억이라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5억을 빌리면 매월 상환해야 될 이 원리금이요 우리 30년 그리고 이자율 4.5% 기준으로 매월 25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내 수중에 11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내 소득이 8천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매월 250만 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못 사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자산 평균값이 아니라 그 중간값, 중위값 보시면요 2억 4천이에요. 자, 우리 11억이 수중에 있다라는 건요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이 1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월급만으로 벌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내가 돈 하나도 안 쓰고 월에 3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요 3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근데 뭐 운 좋게 내 통장에 11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도 연봉이 8천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그쵸. 월실 수령액이 550이거든요. 근데 매월 원리금 250씩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3인 기준으로요. 월 생활비가 못해도 300 이상은 됩니다. 그럼 일단 250 빠지고 300 생활비 써버리면요. 월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파트를 어떻게든 사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 증식은 되지만 대부분 버티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보람의 SK뷰 아파트도요 이렇게 처음부터 아파트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노후된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도 재개발해서 이렇게 번듯한 아파트로 올라간 거죠. 여기가 신길 뉴타운의 신길 5구역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2008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2015년도에 관청까지 났죠. 자, 우리 10년 전으로 딱 돌아가서 2015년도죠. 전세를 맞춘다라고 하면요. 투자금 1억 내외에서 할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좀 오래된 거는요. 1억 미만으로도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 10년 전이 아니라 그 전 단계로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가지고 이 빌라를 사서 이 아파트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 누구는요. 1억도 안 되는 투자금을 가지고 지금 16억 5천 하는 이 전용 5구 아파트에 들어왔을 거고요. 누구는요 이 아파트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면 내 현금 못해도 11억은 가지고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이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는요 이미 완성된 아파트 지금 들어오려고 한 거였고요. 누군가는요 아파트가 될 만한 자산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한 거죠. 와, 누구는 시간으로 이 아파트 받고 누구는 월 250 허덕이면서 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우리 소액 투자자일수록요 아파트 물건보다는요 아파트가 될 만한 재개발 물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재개발만이 맞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재개발은 빠른 투자가 아닙니다.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중간에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리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편한 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지금 우리가 소액 투자자분들은요 서울에 괜찮은 입지 아파트 들어가기 위한
위한 길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은요, 현재 아파트에 당장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현재 빌라 가격으로 이 미래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1억 원이 있다? 그럼 이 보람의 SK뷰 아파트 절대 못 들어가죠. 그렇죠. 안타깝지만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1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빌라지만 앞으로 미래에 보람의 SK뷰 정도 될 만한 아파트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길 뉴타운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재개발 진행 중인 곳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아파트로 변모할 곳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물건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소액으로 가능하지만 그 구역조차도 아파트로 올라선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우리 11억 가지고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아, 그쵸. 그때는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이 소액 투자자에게는요, 현실적인 투자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서울 아파트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이 서울의 괜찮은 입지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방법이겠죠. 아,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 서울 아파트는요, 구조상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체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냥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요, 그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되는 아파트에 우리가 들어오려고 하면요, 여러 조건이 있었죠. 일단은 11억 필요하고요, 근데 연봉 8천 원 이상 돼야 되고 월 250만 원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셔야 됩니다. 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 입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 투자인 거죠. 네. 지금 당장은 빌라 가격이긴 하고, 지금 당장은 느려 보이고, 지금 당장은 변하는 게 없어 보여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보람의 SK뷰 아파트처럼 올라갈 만한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고민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준비된 상태도 보시고요,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현재 구조 명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이런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가 돼야 결국 재개발 물건도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요, 무지가 아니라 망설임입니다. 선택이 늦어지면 뒤처지고요, 뒤처지면요, 회복 불가능한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어쩌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도태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규제, 정책 변화로 이 소액 투자자분들이 서울 진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이 서울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이 특강에서 모든 걸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여쭤보지 못했던 건데, 망설일수록 빌라 가격은 더 오르는 거죠. 빌라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 사실 이게 아파트만 부각돼서 그렇지, 네. 빌라도 지금 서울에 공급이 없어요. 아. 근데 그 중에서 재개발 물건은 희소성이 있죠. 네. 왜요? 아파트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2년 전, 3년 전, 4년 전이랑 빌라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냥 빌라도 가격이 올랐지만 이 재개발 빌라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점점 더 소액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네요. 그쵸. 한남 뉴타운 정도에 되는 빌라든 35억, 40억 하잖아요. 아파트보다 비싸죠. 결국 이게 재개발도 잘 들어가셔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계속 빌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재개발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있죠.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죠. 아. 10년 전에 여기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진짜 오래된 빌라들 단독주택 단지였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해결을 해주잖아요. 아, 그거 못 참고 그냥 파신 분 많으시겠어요? 많죠. 이 과연 될까? 네. 관청까지 왔는데도 파신 분이 있었다니까요. 아, 진짜요? 관청 나고 5년 후에 이게 입주한 거잖아. 관청까지 왔으면 다 온 건데 네. 돈 조금 올랐다고 불안해서 그냥 파셨던 분들도 있는 거죠. 와, 너 땅 치고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누구는 그냥 지나가다가 오래된 빌라네 하고 그냥 지나쳤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니까요. 근데 누군가는 그 기회를 붙잡았죠. 네. 몇 천만 원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공부하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야 재개발은 더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재개발 물건 보러 가시죠. 네.